해리포터 시리즈의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해리포터의 성공은 롤링을 최초의 억만장자 작가로 만들어주기도 했으며 출판을 담당했던 출판사들을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체 장르를 통틀어 공식적으로 판매량이 확인된 소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시리즈이며 200개국 이상 8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5억 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이런 인기만큼이나 독자층 역시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대부분의 독서 평론가들은 해리포터를 대체할 만한 대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체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며 이 인기는 수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리포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이끈 소설이다 보니 연재 중이었을 때도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는 발매 뒤 첫 24시간 동안 무려 10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영국의 서점 400여 지점에서는 초당 15권씩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완결된 지 10년이 지난 2018년에도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5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시리즈는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지난 20년 동안 베스트셀러 순위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떨까요? 원작 소설이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판권 경쟁 역시 치열했습니다. 마지막엔 워너 브라더스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드림웍스로 좁혀졌는데 드림웍스가 의견 차이로 결국 협상이 불발되었고 워너 브라더스가 판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드림웍스의 스티븐 스필버그는 픽사의 영감을 받아 해리포터 시리즈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의 판권을 얻은 워너 브라더스는 곧바로 영화화를 추진했고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는 팬덤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시리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왕좌를 내주기는 했으나 2011년 시리즈 첫 개봉 후에는 가장 흥행한 영화 시리즈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게 됐죠. 이렇게 영화에서까지도 좋은 성적을 냈으나 영화 평가까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작의 실사화 영화가 피할 수 없는 원작과의 비교가 비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원작을 배제하고 영화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꽤 괜찮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자체만을 평가하는 평점 지수에서 원작과 거의 비슷한 싱크로율을 보이는 1편과 2편이 시리즈 중 최하의 평점을 받은 것에 비해 최악의 싱크로율을 보이는 5편과 6편이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평가함에 있어서 원작과의 일치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원작이 존재하는 한 원작을 배제할 순 없겠죠. 소설을 봤던 관객들은 최악의 영화로 6편 혼혈 왕자를 꼽았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소설은 후반부로 갈수록 분량이 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화에서 생략되는 부분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혈 왕자는 단순히 생략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없어도 상관없는 장면으로 대체하기도 했고 설정에 구멍을 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혼혈 왕자는 해리포터 시리즈 마지막인 죽음의 성물 바로 앞 시리즈이기 때문에 최종화를 앞두고 중요한 복선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영화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생략해버렸습니다. 먼저 볼드모트와 호크룩스입니다. 영화에서는 볼드모트의 삶을 단 하나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볼드모트는 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것일까요? 볼드모트는 머글 아버지와 마법사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혼혈 마법사입니다. 마법사와 머글 간의 결혼은 어느 정도 있었던 일이라 여기까지는 평범했으나 문제는 볼드모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입니다. 볼드모트의 어머니 메로페 곤트는 부유하고 잘생긴 머글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순혈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곤트 가문의 가장인 마블로 곤트는 자신의 딸이 머글을 좋아한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드러냈고 머글 남자 역시 가난하고 미모도 빼어나지 않은 메로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볼로 곤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아즈카반에 수감되자 자유로워진 메로페 곤트는 먹을 남자에게 사랑의 묘약을 써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 뒤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로페는 지속적으로 먹을 남자에게 사랑의 묘약을 사용했고 결국 그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을 한 후 메로페는 사랑의 묘약 사용을 중단합니다. 사랑의 묘약의 효과에서 벗어난 먹을 남자 톰 리들 1세는 제정신을 찾자마자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여자와 몇 달간 함께 지냈다는 것을 깨닫고는 메로페와 태중의 아이를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메로페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마법의 무의미함을 깨달았는지 그 뒤로는 마법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메로페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무척이나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도 못했고 충격으로 붕괴되어 버린 그녀의 정신은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던 메로페는 한 고아원 앞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는 몇 시간 뒤 숨을 거둡니다. 자신의 아기에게 남편과 부친의 이름을 딴 톰 마볼로 리들이라는 이름을 남긴 채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볼드모트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혼혈 왕자에서 생략된 두 번째 내용. 그렇다면 볼드모트는 왜 머글을 혐오하게 되었을까요? 볼드모트는 어렸을 때부터 마법의 징후를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고아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머글 사회가 자신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는 머글들을 하찮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대한 마법사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천한 머글 혈통들을 소탕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볼드모트가 머글을 혐오하게 된 이유입니다. 볼드모트의 혈통과 관련해서 여담을 조금 풀어보면 사실 볼드모트는 혼혈의 가장 큰 덕을 본 마법사입니다. 볼드모트의 가문인 곤트 가문은 순수혈통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근친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볼드모트 대에 이르러서는 유전적으로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곤트 가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혹은 마법적으로 불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머글 아버지 톰 리들의 피 덕분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마력을 훌륭하게 구사해낼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받고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빼어난 외모까지 덤으로 말이죠. 하지만 볼드모트는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다면 순수혈통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혼혈 왕자에서는 볼드모트의 호크룩스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볼드모트는 어째서 호크룩스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볼드모트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볼드모트였기 때문에 보통의 인간들처럼 죽는다면 나 볼드모트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지탱하고 있는 신념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드모트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호크룩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째서 7개의 호크룩스를 만들었을까요? 볼드모트는 본체를 포함해서 영혼을 7개로 쪼갰습니다. 톰 리들의 일기장과 곤트의 반지, 슬리데린의 로켓과 후플푸프의 잔, 그리고 레번클로의 보관과 네기니에 자신의 쪼개진 영혼을 넣어 호크룩스로 만들었습니다. 볼드모트가 영혼을 7개로 나눈 이유는 마법사 세계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강력한 마법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크룩스 마법의 창시자조차도 시도하지 못했던 여러 개의 호크룩스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볼드모트의 영혼은 7개가 아닌 8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의 영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그래서 그의 영혼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7이 아닌 불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인 8로 쪼개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했던 행위들이 자신을 불완전하게 만든 것이죠. 영화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호크룩스에 관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드모트는 어째서 조약돌 같은 흔한 것들을 호크룩스로 만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조약돌에 자신의 영혼을 담은 뒤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누구도 절대 찾아내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했던 볼드모트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신념 때문입니다. 자신을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볼드모트는 하찮은 그릇에 자신의 영혼을 담는다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마법사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귀중한 보물들로 호크룩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볼드모트의 허영심 때문에 부활의 돌이 숨겨져 있었던 곤트 가문의 가보인 곤트의 반지와 호그와트 창립자 4명의 상징물 중 3개가 호크룩스가 되어버립니다. 나머지 하나인 그리핀도르의 검은 진정한 그리핀도르만 소환해낼 수 있는 물건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크룩스와는 완전한 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드모트는 그리핀도르의 검까지 호크룩스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보물이 아닌 물건들로 호크룩스를 만들었을 때는 더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톰 리들의 일기장은 호크룩스 스스로의 자아로 학생을 조종하여 독자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만큼 강력했고 볼드모트의 애완용 뱀인 네기니 역시 마법도 튕겨낼 정도로 강력한 생명체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이것 또한 볼드모트의 쓸데없는 허영심 때문에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혼혈 왕자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해리포터에게 혼혈 왕자는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해리포터는 혹시 혼혈 왕자가 나의 아버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스네이프가 해리포터에게 자신을 혼혈 왕자라고 밝혔을 때 해리포터가 엄청난 충격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런 묘사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원작에서는 6편에서의 최대 반전 요소가 바로 혼혈 왕자의 정체인데 영화로 처음 혼혈 왕자를 접한 관객들은 스네이프가 혼혈 왕자구나 정도로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6편 혼혈 왕자 소설 초반부에서는 해리포터가 계속해서 프리빗가의 더즐리 가족에게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리의 어머니인 릴리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해리에게 걸었던 보호 마법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법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보호 대상과 피를 나눈 혈육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며 양자 모두 그곳을 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집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해리포터는 더즐리 가족이 너무나도 싫었으나 집에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것에 관한 내용이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과 눈이 맞는 쓸데없는 장면을 넣어 관객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죠. 원작에 없는 장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작중 설정을 붕괴시키는 장면을 영화에 넣어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그 장면은 바로 죽음을 먹는 자들이 버로우를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죽음을 먹는 자들이 해리포터의 위치를 알고 있다 정도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면 후속작인 죽음의 성물에서 7인의 해리포터 작전과 설정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원작에서 위즐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버로우는 덤블도어의 죽음 이후 불사조 기사단의 본부로 사용될 정도로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7편 죽음의 성물에서는 7인의 해리포터 작전으로 매드아이 무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해리포터를 안전한 장소인 버로우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정을 무시하고 6편에서 버로우를 습격하는 장면을 넣어놨으니 영화만 봤던 관객 입장에서는 저기 습격당했었는데 뭐하러 또 저기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6편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를 기나긴 겨울로 만드는 사건인 벼락 맞은 탑에 관한 부분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술 교수인 트릴로니는 덤블도어에게 타로 카드에서 벼락 맞은 탑이 계속해서 나온다며 조심하라고 조언하지만 덤블도어는 그걸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덤블도어가 사망하게 되고 원작에서 그가 죽는 챕터의 제목이 벼락 맞은 탑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트릴로니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덤블도어의 죽음 이후 죽음을 먹는 자들이 호그와트를 활개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관객들은 이걸 보면서 저걸 왜 아무도 막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작에서는 덤블도어가 사망한 후 죽음을 먹는 자들과 호그와트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드레이코 말포이에 관련된 내용도 꽤나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5편인 불사조 기사단에서 말포이는 그저 단순한 악역 학생으로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6편 혼혈 왕자에서는 갑자기 죽음을 먹는 자의 일원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원작에서는 볼드모트가 연회수 임무에 실패한 루시우스 말포이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드레이코 말포이를 이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레이코가 볼드모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생략되었고 뜬금없이 말포이가 죽음을 먹는 자의 일원이 된 듯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혼혈 왕자의 감독을 맡은 데이비드 예이츠는 이 영화를 로맨틱 코미디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리와 지니의 러브라인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식당 직원에게 한눈을 팔던 해리가 갑자기 지니와 뜬금없이 서로를 좋아하게 되며 이 둘이 사귀고 난 이후에도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로맨틱 코미디와 혼혈 왕자의 무거운 내용들을 혼합하려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 등장했던 여러가지 복선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했던 관객들은 영화에 큰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주인공 해리포터를 연기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가 혼혈왕자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영화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혼혈왕자에서 자신의 연기가 너무 단조롭고 성장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는 5편 불사조 기사단이며 좋아하는 이유 역시 자신의 연기 실력이 눈에 띄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했던 자신의 연기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혈 왕자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을 쭉 풀어놨지만 사실 영화의 선호도와 작품성에 관한 것은 오로지 개인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혼혈 왕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마였습니다.